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이죠? 경매스쿨 1기 졸업날? 맞아요. 네. 총 6회차 수업을 하는 경매스쿨 이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서 우리 이렇게 토크 방송하기로 했는데 네. 처음 나오시는 분입니다. 저희 유튜브에. 네, 자기소개 한번 맞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고 27살 이수진입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그러면은 수진님은 이제 경매스쿨을 통해서 경매를 처음 하시게 된 건지, 경매를 원래 뭐 알고 계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매는 일단 전혀 들어보질 못해서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접했고 그리고 저는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1기를 모집하는 중이어서 네, 운이 좋게 바로 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빨리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네. 경매를 알아도, 아, 나 그냥 한 1년 뒤쯤에 해야지. 뭔가 예를 들어 뭐 경기가 좋아지면 해야지.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막 최대한 빨리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경매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그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배워놓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투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워놔야 내가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잡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리고 좀 더 빨리 배울수록 더 빨리 익숙해질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세계에 익숙해져야지, 저도 이제 더 많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네. 그리고 언제, 어떤 때에 좋은 물건이 나올 줄 모르니까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공부라도 미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수진님은 경매를 어쨌든 경매 스쿨을 통해서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건데, 네. 경매 스쿨을 하게 될 쯤에, 네. 그때 경매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동산 이 단어의 차이도 몰랐어요? 아니요, 이 단어의 차이는 알았죠. 이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알았지만은 이제 경매랑 공매 이 두 가지의 차이도 몰랐고 예를 들면 명도도 전혀 몰랐습니다. 명도가 뭔지. 네, 그냥 명인 것 같았어요? 명도는 이제 명의 도용해서 명도 이게 두 글자만 명의를 도용한다. 네. 이제 줄임말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명의 도용 뭐 이 뜻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명의 도용 이런 얘기인가 싶었고 그리고 일단 단어 자체도 너무 법률적인 단어라고 아무래도 단어로 느껴져서 생소했고. 그리고 네, 명도 이외에도 다른 단어들은 다 그냥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명도가 제일 그 임팩트가 커가지고 네, 기억에 남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단어였겠네요. 그럼 그 명도는? 네. 그 당시에는? 네. 감정가, 최저가 정도는 알았나요, 혹시? 네, 감정가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최저가가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경매 제도를 모르니까. 네. 유찰이란 제도를 모르니까. 네, 맞아요. 유찰이라는 단어도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감히 부동산에 최저가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전혀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최저가? 그러니까 뭐 최저가는 이게 가격이 깎일 수 있는 거에 적용이 되는 단어인데 그쵸. 부동산이 이제 깎인 부동산이 뭐 할인을 한다? 뭐 이런 어쨌든 그런 개념조차 저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최저가도 되게 좀 생소한 단어? 이 시장에서 접하기에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접하는 느낌에서는 어쨌든 생소한 답변이긴 한데 네. 되게 듣고 보면은 그럴듯한 네. 답변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일반인 입장에서 시세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최저가 얼마 이런 거는 막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나 쓰는 단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좀 공감이 되고 네, 동산에 적용이 된다면 오케이겠지만 움직이지도 않는 부동산 토지랑 건물 자체에 최저가가 적용이 된다는 건 솔직히 왜냐면 애초에 원금 자체도 비싼데 이게 퍼센트로 할인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원금 자체가 크면은 퍼센트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 할인율도 클 텐데 그래서 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최저가를 모르는 단어가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1억짜리도 부동산에서 1억짜리는 큰 것도 아니니까 1억짜리 그렇죠. 부동산이 한 번 떨어지면은 20%에 30%가 유찰이 되잖아요. 네. 그럼 최저가가 7천, 막 4천, 5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되게 신기했겠네요? 네, 일단 저는 그 유찰이라는 단어 자체도 신기했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경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낙찰이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스템이 있고, 근데 그것도 뭐 10% 수준도 아니고, 20, 30%씩 깎인다고 하니까는, 그 깎이는 금액 자체도 되게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진짜로 그 시장에서 막 콩나물 하나만 살라 해도 한 500원만 깎아달라 할라 해도 깎아주세요, 주세요 해야 이제 막 사정을 해야 500원 깎아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사장님이. 근데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유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려도 한 달 뒤면은 진짜 수천에서 수억까지 그냥 깎아서 내놓은 거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경매라는 것을 이제 접할 때 그게 되게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단은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최저가다 하면은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이 확인도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판매처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품 판매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큰 돈이 오고 가는데 일단 그러니까 판매처를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정품 판매처에서 세일까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사기를 치진 않을 테니까 막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내놓는다거나 막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막 이상한 이제 뭐 그런 한 건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믿음 같은 것도 있었던. 그러니까 나라가 저를 피곤하게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나를 국민을 상대로 이제 이렇게 대놓고 증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을 놓고 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워낙 부동산 전세 사기 이제 한창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전세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슈가 되니까 무조건 매매로만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일반 시장에서 매매는 최저가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오르면 올랐지. 네, 오르면 떨어질 때 올랐지. 찌먹 떨어지고. 네, 뭐 부르는 게 값이면 값이지. 그리고 일단 정보가 애초에 좀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네, 가격 담합을 했으면 했지, 부동산 계획끼리. 그래서 네, 약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니까 믿을 수 있고 네. 심지어 유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깎아서 내놓으니까 네. 내가 이걸 뭔가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이런 느낌이었네요. 그래서 좀 늦게 알게 돼서 좀 아쉽고 뭐 제 나이에 비해서는 일찍 알게 된 것 같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던 건 이제 경매 스쿨 사례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적게는 몇백만 원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은 저는 이미 투자를 하고도 남았을 그런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런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한 줄 몰랐고 그냥 장벽이 좀 높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1억도 굉장히 그러니까 1억 그쵸.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렇죠. 뭐 이제 지방이면은 시작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뭐 뭐 적어도 2, 3억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했고 솔직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가 원래도 있었고 뭐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뭐 풀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그 현금을 그만큼은 쌓아두고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쳐다도 안 봤던 게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못 접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걸 다루니까 경매도 주로.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 정말 싸야 몇 천만 원대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억대를 이제 넘어가니까 그거를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일단은 뭐 어린 나이에 기본적으로 들 수 있는 생각이고 내가 그러면 최소 1, 2억, 2, 3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나는
지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미 딱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얼마 정도, 최소 얼마 정도 있어야 경매 투자할 수 있나요? 이러면은 진짜 제가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경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그거를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은 실제 어쨌든 일반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소위 말하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 내 물건이 아닌데도 내가 투자한 것처럼 하고, 막 사실은 1억 들어간 물건인데 한 5천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위 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제가 낙찰받은 경매 물건도 보여드리고, 대출 비율이라던가 이런 거 하면은, 아, 진짜 돈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심지어 그 5회차쯤에 제가 이게 추가로 강의했던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고 있는데, 그 2개를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한 개가 계산해보니까 보증금을 회수하고 나면 3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 네. 것도 이제 있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특히 이제 수지님처럼 나이가 좀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제일 걸리잖아요. 아, 내가 법률적인 지식 이런 거야. 젊으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고, 공부할 시간이 아직 젊으니까 많은데, 아, 나는 딱 걸리는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깨주고 싶어서 그런 그 강의 목차 커리큘럼을 짜는 거기도 해요. 사실 뭐 한 달에 200 저금한다고 해도 1억 모으려면 얼마나 많이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번 생에는 부동산은 없는 건가 싶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1억 자체도 큰데, 그러니까 그쵸. 왜냐면 저는 적어도 2, 3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으로 진입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도 운 안 좋으면 사기로 뜯기는 건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사실 부동산은 진짜 너무 먼 나라 얘기? 뭐 내가 진입을 한다 해도 4, 50대 아니면 4, 50대 집을 사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뭐 적어도 2명 이상의 돈을 모아서 뭔가 내 집 마련하는 네.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진짜 집을 사야 어른인 것 같고, 아직은 베이비라기보다는 아직은 나는 언제까지 멀었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 진입 자체를 좀 문턱을 낮춰준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부동산을 좀 경매도 하면서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부동산 투자를 네.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 난 조금 그러니까 작은 소액 투자금으로도 시작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사례를 어쨌든 제가 투자했던 사례를 보고 이렇게 느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1,000만 원으로 투자했던 네. 그런 물건이에요? 네. 그게 기억에 남아요. 목소리가 제일 큰데. 네. 왜냐면,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1,000만 원도 8천만 원, 9천만 원, 그것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1,000만 원은 진짜 거의 몇백에서 조금만 더 하면 1,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언제까지 모아라 이러면은 진짜 막막한데, 1,000만 원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뭔가 해볼 만한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쿠팡 쪄가지고, 한 3달이면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밤낮 없이 일하면은 진짜 정말 3달 안에 모을 수 있는, 아껴서 하면. 그렇게 한번 이렇게 빡 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돈이 한번 트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트이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한번 해보면 이제 그 맛을 알고 그 돈 맛을 알면 또 벌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특히 이제 만약에 여자분으로 비유하면 보통 이제 한 돈 1,0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어디 한번 해외여행 갈까? 진짜 명품 백 하나 사볼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경매를 할 줄 알면 뭐 살만한 빌라 없나? 뭐 인천을 볼까? 경기 쪽을 볼까? 서울에도 진짜 많이 떨어진 거 하나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제 부동산 경매예요.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해외여행이나 뭐 어떤 걸 사는 거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성. 없어지는 돈인데 저희가 이걸 어쨌든 투자를 다시 한다는 거는
이 돈을 갖고 내가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현금의 흐름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없어지는 돈은 좀, 저는 사회 초년생한테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돈이 많으면은 단순히 이자율로만 계산을 해도, 그 이자율로만 먹고 살 수도 있겠죠. 돈이 진짜 많으면. 진짜 많으면. 네. 근데 그 사회 초년생한테 중요한 거는 그 작은 돈이거든요. 이 작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점점, 막 현금에 유동할 현금이 없고, 이러면은 점점 약간 숨이 막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그렇게 1,000만 원 딱 모았다 해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잃었으면 잃었지. 그쵸. 그리고 예적금 한다고 해도 이자율. 그걸 얼마나 나오겠어요, 1,000만 원 넣어서.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계산을 실제로 하면은. 그래서, 사실 1,000만 원 딱 모아도 이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으고 나서는 좋겠지만,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돈을 늘릴 건데? 네, 돈을 굴릴 건데? 1억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방법을 몰랐으면은 저 같아도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이런 데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을 때의 경험이 중요하지. 제가 이렇게 위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는. 이때 안 가면 언제가? 이런 느낌으로. 약간 견문을 넓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은 알았으니까 이 1,000만 원을 가지고서도 내가 돈을 불릴 수가 있고 나중에 돈의 흐름에 더 이제 돈을 더 모을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파레주까지 신청을 하게 됐어요. 스파레주까지? 네. 스파레주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한번 해보고 예.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경매라는 거를 처음 접해서 공부를 하고 경매를 정말 알게 되었을 때, 경매라는 시스템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뭔가 나도 잘 살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진짜 막막하고 어쨌든 저희 세대는 막 80년대생, 90년대생 입장에서는 좀 사회에서 나간다는 게 막 노력하면은 누구나 잘 살 수 있어. 이런 세대가 아니고 야 공무원이 최고야. 안정적인 게 최고야. 망하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약간 이런 거를 듣고 살잖아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그랬죠.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게 어쨌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경매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나는 좀 다르게 살 수 있겠는데? 라는 뭔가 약간의 보험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약간 컸던 것 좀 같아요. 그 치트키를 아는 느낌? 특히 왜냐면은 이제 막 누구나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책 속에서 이제 주인공 같은 삶을 꿈꾸지 약간 서브 같은 느낌을 꿈꾸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주인공 보면은 서사가 있고 이제 이럴만하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연예인을 할 만큼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보통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인 직장인으로서는 그게 한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돈을 많이 물려받지 않는 이상 저축도 힘들고 왜냐면 그러니까 집이 자가가 아니거나 하면은 일단은 그 집을 구매하는데 돈을 써야 되고 아니면 월세나 전세까지는 괜찮은데 월세는 또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 초년생한테는 더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네 저도 다시 공감을 하자면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 경매를 만나고 네. 아니었으면 좀 그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울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내 집 마련도 내 집 마련 나름이긴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 이제 되게 막막하잖아요, 사실. 사실 내 집 마련보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더 먼저야. 내 집 마련?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꿈이라기보다는 너무 먼 얘기? 왜냐면 제 생각에 저희 나이대 사람들은 늙어서도 집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디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윗세대야 이제 돈을 벌 수 있었고 내 집 마련이 약간 당연한 시기였는데 저희는 이제 내 집 마련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게 기본값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르는 것도 이게 뭐 내일 1,000원 오르는 거 아니고 오르면은 몇 천만 원씩 오르잖아요. 그냥 막 억대로 네. 서울은 이제 억대로 오르기도 하고. 왜냐면은 뭐 어떤 제품을 산다고 해서 핸드폰을 산다고 해서 핸드폰은 어제 190이었던 게 내일은 220이네. 이게 아닌데 이제 집은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이제 정책의 변화나 이런 거 말 한마디로도 몇 천만 원씩 쭉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는 그리고 가격에 뭐 상한선도 없고 하니까는 맞아. 그래서 더 저는 내 집 마련? 나중엔 다들 집 없이 살겠지. 그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자포자기 느낌? 나만 없는 게 아닐 거야. 네. 이런 느낌? 네.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럼 경매를 알고서. 네. 갑자기 되게 기운찬 얘기하다가 네. 옛날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우울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또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뭐가 있어요? 배우면서? 경매스쿨 배우면서? 배웠던 거 기억에 중에? 남았던 거? 아까 뭐 권리분석 얘기도 했잖아요. 네. 일단 권리 분석이란 단어를 전혀 몰랐거든요.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고, 그래, 부동산은 알겠어. 근데 건물이랑 토지에 권리가 있다는 건가? 그래서 그 권리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가? 하는데 이제 너무,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든 법률과 단어들, 조항들을 다 알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만한 책 하나 보는 것처럼? 만약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예외에 내가 운이 안 좋게 해당을 하면은 나는 패가망신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잘못할까봐. 네.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권리 분석이 어렵고 까다로운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깊이 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권리 분석 그 단어장 책을 사서 그 엄청 두꺼운 책을 사서 다 외우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그 접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은 일단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괜히 돈 잃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잃을 것 같은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것 같은데 물론 더 버는 걸로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일 큰 거는 잃고 싶지 않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는 모든 법을 낱낱이 알아야지 싶어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경매 스쿨 들으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이런 단어고 이 단어 이후에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약간 되게 명쾌하게 좀 명쾌하게 길을 잡아주신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초보 입장에서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 진짜 수지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거를 다 알아야 되나 싶고 그러려면 이걸 내가 다 공부하고 이해하고 암기해야 권리 분석하면 다시 안 찾아볼 거 아니에요. 내 머리에 있어야 그런 식의 약간 주입식 한국 교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6개월 동안 권리 분석 공부만 내일이 하다가 그러려고 이제 막상 물건 보면은 권리 분석은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했으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이제 돈이 되는 물건인지를 선별하는 그런 뭐 부자 마인드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거는 못 보고 권리 분석만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돈 되는 물건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매 스쿨에서 어쨌든 운영하는 제 입장에선 그런 거를 이제 우선시하는 거를 좀 이제 알려드리려면 권리 분석은 생각보다 되게 쉽다. 그리고 그 쉬운 권리 분석으로 된 그 경매 물건이 전체 경매 물건의 한 90% 이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건 가지고 오면 다 권리 분석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딴 건 몰라도 딴 것도 이제 많이 알게 되겠지만 권리 분석이 크게 어렵지 않다. 뭐 복잡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컨설턴트 면접을 본다거나 경매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또 되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복잡한 물건이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잡한 물건이어야만 남들이 잘 안 쳐다보니까 아까 수진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경쟁률이 적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소액으로 제가 최저가에 탁 맞춰서 그걸 잡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투자했던 물건, 컨설팅했던 물건 99.9%가 다 그렇게 쉬운 권리 분석인데도 다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권리 분석하는 것도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쉽게 쉽게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린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권리 분석만 만약 6개월 진짜 운이 좋아서 6개월 내에 내가 다 암기를 했고 다 내 걸로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이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데 그럼 그때 가서 또 이게 이제 부동산의 이 가치를 판단하는 연습을 또 해야 되면은 이제 6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기간만 물건 보는 네. 준비가 6개월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공부는 또 끝이 없고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그럴 텐데 그럴 때마다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고 또 보통은 다들 직장이랑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실 텐데 직장에서 이제 부동산 보고 있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6개월 만에 권리 분석이 끝난다 해도 어쨌든 부동산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권리 분석을 한 건물 자체가 이제 이제 권리 분석을 한 건물 자체가 좀 저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물건인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제 편견을 좀 많이 없애주셨고 지금 아직까지도 완전히 막 이제 사람들 편견이 다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으니까는 그쵸. 예, 저도 아직 이제 몇 개 없애야 할 편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게 많이 좀 사라진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뭔가 흠칫흠칫 놀라는 게 분명히 1회차에 왔을 때는 진짜 경매 옥션 사이트도 모를 때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옥션 사이트가 약간 티몬, 그 11번인가 그때 그 옥션 있잖아요. 옛날 사이트. 그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지. 오, 맞아요. 경매 물건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몰랐던 때가 저도 대학생 때 있었어가지고, 딱 그럴 때 왔잖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뭔가 물건 권리 분석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건을 보는 가치는 눈, 뭐 이런 거 보니까 저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물건도 스스로 보기도 하지 않아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스피드 옥션이라고 해서 이제 정기권을 결제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단 돈을 냈고 이제 신기하기도 하니까 들어가서 보는데 그냥 일단 지도랑 그림 위주로 보는 거죠. 사진 막 건물 잘 빠졌다. 뭐 이런 거. 뭐 디자인 예쁘네. 이런 거 위주로 보고. 권리 분석? 아니, 그니까 뭐 검정색은 글씨고, 흰색은 바탕이고, 그냥 그림은 그림이고, 이렇게 와닿았고, 막 이제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데도,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보기만 했고, 그리고 또 토지, 막 이런 거는, 내가 땅 사서 뭐해. 그냥 땅에 올라와 있네. 그리고 차라리 오히려, 자세히 봤던 건 동산이었어요. 차 같은 거. 그냥 익숙하니까. 내가 봤으니까. 딱 보면 딱 보이니까는 건물이야 뭐 주변 이런 것도 다 지형 같은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딱 사진상으로 동산이 조그마하니까 사진에 한 번 다 담기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차 위주로 봤어요. 야 얼마네. 왜냐면 차는 이제 머릿속에 가격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편견 같은 거 있었죠. 토지나 이런 거는 그러면 내가 저 토지를 사서 건물까지 해가지고 뭐 기나긴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 팔아야 된다는 건가?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나?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내 집 마련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건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약간 토지 봐서 뭐해? 뭐 내가 저기 건물 지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나는 사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토지를 사면 토지 사고 건물까지 세워가지고 그거까지 언제 다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생각? 토지가 사서 뭔가 건물화가 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일단은 내 집 마련도 못할 것 같은데 땅 사면은 이제 거기 앉아서 생활해야 돼요. 거기 약간 돈이 묶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었죠. 아무래도 일단은 부동산 그쪽에 좀 무지하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경매 스쿨 다니면서 일단 최대한 다양하게
다양하게 접해봐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무조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도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이면은 일단 들어가서 먼저 봐야 된다. 먼저 보고 판단을 해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이면은 사도 된다. 무조건 막 아파트 이렇게 한정 짓는 게 아니고 일단 다 들어가서 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일 수 있으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거가, 이제 특히 제 젊은 분들일수록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진짜 나는 뭔가 아파트만 해야 되고, 또 그런 얘기 어른들한테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돈 되고, 빌라 사면 큰일 나고, 또 지방 물건 사면 큰일 나고, 이런 인식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투자했던 것 중에서도 빌라도 가지고 오고, 지방 물건도 가지고 오고, 투자했던 그 방식도 단기 매도를 한 것도 가지고 오고, 월세도 가지고 오고 전세도 가지고 온 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깨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경매에 대한 편견은 수도 없이 정말 수백 개씩 되는 게 경매의 편견인데, 그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럼 지역적인 거, 지방은 안 된다, 종목, 나는 아파트만, 빌라 싫어, 오피스텔 안 돼,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깨트리고 싶었죠. 그래야 어쨌든 경매 스쿨은 경매 완전 입문자부터 약간 중급 정도 수준까지 이제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 특히 수지님처럼 아예 처음 시작이 경매 스쿨인 경우가 이제 다른 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경매 투자의 어찌 보면 경매 인생에서 첫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오만 편견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경매 인생에 나가가면은 그 길이 이제 끝이 보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지가 보이니까, 그거를 조금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냥 그 편견이 있으면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뭐, 고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은, 애초에 너무 많이 걸러지고, 걸러진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게 다 제외가 되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은, 이유는 또 붙이기 나름이고 하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최대한 다양하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약간 대한공경매사? 대한공경매협회. 대한공경매협회 약간 그런 이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편견 가지지 말고, 물건은 약간 죄가 없다. 뭐 이런, 물건이 아니고 이제, 뭐 사연은 있겠지만은, 그게 사연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고 분석해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일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런 게 약간, 어쨌든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미신 같은 걸 타파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저희 협회의 이념 중에 하나가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볼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봐야 물건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외관이 조금 낡았다 그러면 뭐야 라던가, 종목 자체가 빌라인데 평수도 작다 그러면 뭐 조그만 게 돈이 되겠어?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색안경을 끼는 순간부터 그 사람 눈에는 돈이 되는 게 안 보여요. 돈이 되는 거가 돈이 되어 보이는 그런 물건은 정말 삐까뻔쩍한 물건만 그렇게 돈이 되어 보이고, 그런 물건은 남들 눈에도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서, 이제 아직 법원은 안 가봤지만 가보게 될 거죠. 법원에 가서 정말 입찰자가 30명, 40명 되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입찰 보는 분들이 다 이제 그런 시야를 가지고 온 분들이 이제 그런 물건을 입찰을 보고, 그런 물건을 낙찰받는 분들은 거의 이제 시세에 걸맞게 2억짜리 물건이었다 그러면 1억 9,500 이렇게 낙찰을 받아요. 그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또 피곤하죠. 피곤하고 또 약간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사람이 몰리고 하는 건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득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피곤하기는 엄청 피곤하고 경쟁자들도 많고 한데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없는? 맞아요. 이제 좀 그러면 자신감? 뭔가 경매가 이런 거다. 나 좀 경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법원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법원에 가는 거는,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제 특히 이제 경매 초보반, 기초반 같은 거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법원에도 가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는 거 중요하죠. 가서 이제 저랑 같이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에 가서 이제 해야 하는 절차들,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뭐, 거기서 주의해야 될 점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입찰표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왜냐면은, 입찰표를, 내가 혹시, 거의 내가 설마 실수하겠어? 하는데 그렇게 꼭 실수를 하거든요. 내가 도장 잘못 찍겠어? 잘못 찍고, 내가 숫자 잘못 쓰겠어? 잘못 쓰고 그래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떨고, 덜덜덜 떨어가지고 글자가 번져서 뭐 다시 쓰는 분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교육생 중에서. 근데 그게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보는 게 이제 안 한 것보다는 이제 훨씬 이제 높긴 한데 그런 경험은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경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입찰 전에만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보는 정도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입찰 당일에 그런 건 해결이 되는데 이제 수지님이 그 배우고 갔던 그런 거는 하루 만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닐 뿐더러 그거는 타이밍이 있어요. 경매를 처음 시작하고 뭔가 경매에 대해서 모르고 그럴 때 이런 걸 딱 배워야 이제 쫙 나갈 수 있는데 이미 그래서 막 법원도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떨어져도 보고 여기저기 학원 들리면서 오만 편견이라 모든 학원들이 다 그렇게 편견을 깨부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편견을 주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경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지만 지분 경매만 해야 돈을 번다. 막 섬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 막 정말 별의 별 순수한 영혼에 이제 편견을 가득 심는 그런 학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빼고 정말 이제 순수한 영혼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오면은 이미 이제 주사 맞을 단계가 지난 거죠. 근데 수지님처럼 뭔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올 때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잘 이렇게 뭔가 농사라고 하면은 이제 걸음도 주고 막 이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파레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록을 했으니까 스파레즈에서 이제 씨까지는 좀 뿌려놨고 씨를 이제 잘 이제 햇빛도 쬐어주고 물도 주고 이제 해야 하는 단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잘못 걸리면은 콩 심은데 콩나지 팥나지 않잖아요. 콩 심은데 팥난다고 막 100번, 1000번 넘게 외우고 있으면은 그거 깨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 자체도 수십 명이 그렇게 다 떠는 같이 수강생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네, 하고 거기서 있는데. 나 혼자 노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약간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하죠. 음. 저도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은 분위기도 많이 타고 하니까는. 그래서 저도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좋은 거 맞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을 쉽게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학원이나 이런 강의를 듣게 되면은 애초에 잘못 설정이 되어버리니까 설정값부터 잘못돼 버리니까 그 설정은 진짜 초기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공장 초기화라고 하죠. 그쵸. 그냥 아예 기계가 아니니까.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냥 그럼 그렇게 시작할 바에 아예 모르고 있는 게 낫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공부를 하고 이런 건 좋지만 진짜 이상한 거 들어서 이상한 지식을 쌓을 바엔 순수 영혼체로 있다가 진짜로 뭔가 어쨌든 이것도 경매 공부도 뭔가 돈이 벌 그런 운이 와야 경매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뭔가 내가 진짜 돈이 벌 때가 됐을 때 그런 몸과 마음가짐의 준비가 됐을 때 경매 공부 해라 해도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말이 안 들어오고 경매 공부를 하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우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다가 봤을 뿐인데도 내가 돈 벌 사람이면 그 경매를 잡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진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스파레즈까지도 연이 닿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빨리 배우고 싶었다는 그게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강의를 하나만 찾으면은 내가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강의를 이제 사실은 보통 운에 맡겨야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쵸. 알아야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제 저는 제발 내가 좀 들을 수 있는 제발 괜찮은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보통 두 사람을 정해놓고 이제 그 사람 방식대로 가는 걸 선호를 하거든요. 여기저기 막 둘러보는 거 싫고. 네. 왜냐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초반에
바로 그냥 이게 딱 보이니까 낚아챘다고 해야 되나요? 낚아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됐고 돈도 됐고 그리고 일정도 됐고. 딱 모든 타이밍이 지금 경매 공부를 할 때다. 네. 그런 거. 네. 믿을 만한 곳이었던 건가요? 저희 협회가?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일단은 그쪽이 제가? 네. 네. 일단 사람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네. 사기칠 것 같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회사의 그 방침 자체가 일단 이 좋은 거를 널리 알리자? 이런 게 약간 베이스로 깔려 맞아요. 있다 보니까는 근데 얘가 물론 사람은 이게 솔직히 좀 이기적이잖아요. 이거 나만 알면 나만 돈 버는 거고 경쟁자들이 안 생기는 건데 일단은 협회 그 이념 자체가 좋은 건 널리 알리자라는 것 자체가 되게 참신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싶었는데 또 그리고 그 편견을 타파하려는 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좋은 걸 널리 알리자 하고 왜냐면은 이 좋은 걸 널리 알리자 하고 만약 편견을 심어줘요. 그러면 얘네 사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걸 널리 알리자 하면서 편견도 없애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구나.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면 이 좋은 걸 널리 알려야 돼 하면서 편견을 심어주면은 이제 그것도 딱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단계에서 제 검문을 거쳤다 이거죠. 수지님의 사기 레이더에 통과가 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경매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이제 경매 스쿨을 오늘 졸업을 하고 스파레주 이제 44기죠? 네. 44기에 등록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어떤 거를 더 뭔가 이런 거 제가 제대로 한 번 더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일단은 경매 스쿨 배우면서 제가 많이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업들도 있었지. 그래서 일단 말씀해주신 거는 실전 입찰반도 있었고 이제 스파레주도 있었고 이제 모의 입찰반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모의 입찰반도 듣고 싶었고 실전 입찰반도 듣고 싶었는데 이제 그 두 개를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들어도 결국은 스파레주를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정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게 찔러보는 거 재밌겠죠, 좋겠죠 하는데 어쨌든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싶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들어도 결국은 스파레주. 네,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듣고 여기저기 돌아서 스파레주를 듣지 말고 그냥 지금 이때 그냥 스파레주 바로 듣자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거의 졸업하기도 전에 먼저 스파레주를 맞아요.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청을 먼저 하셨고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스파레주가 어찌 보면은 어쨌든 정말 수진님 생각하신 것처럼 경매 교육의 약간 완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레주는 뭔가 강의를 한다 이런 것보다 수업을 듣는다가 아니고 훈련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진짜로 이제 무지했던 사람들조차 물론 이제 경매 스쿨을 들고 왔으면 이제 머리가 좀 들어있겠죠. 그런 사람들조차 뭔가 훈련을 통해서 경매형 인간으로 이제 바꿔주는 게 스파레주고 스파레주를 통해서 정말 경매형 인간이 되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경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 투자반, 아파트 투자반, 뭐 토지 투자반 이렇게 해서 나눠요. 왜냐면 편견이 가득 깔려있네요. 그렇게 해야 똑같이 해서 강의료가 50만 원이면은 50만 원에 빌라, 토지, 아파트 다 알려주면 50만 원인데 하나 나누면 150이잖아요. 그리고 학원 입장에선 관리가 편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난 다른 거 모르고 나 아파트밖에 모르는데 그냥 아파트만 가르쳐가지고 50만 원씩 벌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스파레주를 배우면 그게 다 이제 부질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되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데 빌라든 아파트든 뭐 토지든 상가든 뭐 다가구든 같은 경매 물건이고 같은 시세조사 방법으로 그거 조금씩만 그 물건 종목에 맞춰서 변형을 하면은 다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경매형 인간이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스파레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일단은 되게 좀 강의를 일주일치 들어보고 느낀 소감은 되게 좀 실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은 생각도 못했던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두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그 길을 그대로 밟아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스파레즈를 선택하게 됐고, 아예 나는 협회만 따른다. 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정식 그 절차를 밟고 싶다 이거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지만 굉장히 지금 만족하는 상태고 끝까지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보통 스파레주는 3개월 이제 그 정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은 3개월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뒤니까 3개월 뒤에 또 지금 나름대로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실제로 많이 바뀐 건 맞지만 3개월 뒤에 지금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바뀐 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배운 것도 아니었던 거구나. 네. 라는 것을 100% 느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스파레주 네. 44기 네. 3개월 동안 열심히 다녀보는 걸로. 네. 만약에 3개월보다 좀 늦어지면 좀 덜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 제가? 그건 걱정이 아니고. 들어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스파레주는 이제 그 동기들끼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일정일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검색 훈련을 두고는 이제 예를 들어 뭐 2주 만에 끝냈는데 뭐 4주까지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 기간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덜 떨어지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더 긴 시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다. 많이 신경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긴 사람 사는 일이 다 네. 마음대로 되진 않으니까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44기 화이팅 해보는 걸로.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